안녕하세요. 헛방 날린 사주 상담 이야기 151번째 시간. 오늘은 종합격 사주로 부동산으로 큰 재물을 버신 분 사주로 헛방 날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인지 들어보시고 사주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연세가 있으신 남자분께서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상담을 오셨습니다. 상담 오신 주제를 여쭤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제가 젊어서부터 하는 일 때문에 사주를 자주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제 사주가 아주 약한 사주라 재물에게 휘둘리는 사주이니 사업을 하면 안 되고 재물복이 없는 사주라고 하더군요. 선생님도 그렇게 보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분 사주를 뽑고 집중해 봅니다. 그리고 그분께 사주에 나온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 사주는 보편적으로 신약한 사주로 봐서 재물에게 당하는 사주가 되니 사업에 불리하고 재물복이 떨어지는 사주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선생님 사주는 일반 사주가 아니라 종격, 특수격 사주라고 합니다. 그것도 의식주를 뜻하는 식상이란 것에 종을 하는 사주라 의식주가 발달하고 의식주 발달로 재물을 꽤 질 수 있는 사주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생님이 정확하게 보시네요. 제가 실은 부동산 사업으로 꽤 재물을 벌었고 삶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반대로 얘기하니 투자에 상당히 걸림돌이 됐고 또 의문을 갖게 되었는데 마침 지인께서 선생님을 추천해 주셔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제 사주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 주시네요 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분께 본인 사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이해를 시켜드린 후 상담을 마친 사이입니다. 자, 그럼 이분 사주가 어떤 사주길래 다른 곳에서는 재물복이 없다고 했고 저는 재물을 꽤 버는 사주라고 했는지 사주를 풀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풀어볼 헛방 날린 사주가 되겠습니다. 기축년 갑술월 정해일 기요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십니다. 기축년생이시면 1949년생이시죠. 2020년 올해 72세가 되시는 남자분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분이 상담하셔가지고 본인 사주를 다른 데서 상담해보면 아주 약한 사주라 재물에게 휘둘리니 사업도 하면 안 되고 재물복이 많이 떨어지는 사주라고 그랬다는 얘기죠. 자,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사주 형국을 한번 파악해 봐야 알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이 내 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의 내 편의 오행의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가는 오행이 많으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일간이 정화, 작은 촛불로 태어났네요. 촛불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불이나 불을 생해주는 땔감인 나무가 내편이 되겠네요. 자, 먼저 비겁인 불부터 찾아볼까요? 불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죠. 지장간, 월지, 술토안의 정화, 작은 불이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불을 생해주는 땔감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월간의 간목 큰 나무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일지, 해수안의 간목이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나와 있는 내편은 월간에 있는 간목 하나뿐이다 보니까 사주가 매우 약해질 가능성이 있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일간의 힘을 빼간 후에 뭔가요? 식상, 일간이 생하면서 힘이 받고 재성, 일간이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이 되겠죠. 식상은 뭔가요? 불이 생해주는 오행이니까 흙이 되겠고 재성은 쇠, 관성은 물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식상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연간의 기토, 연지의 축토, 작은 흙, 그 다음에 월지의 술토, 큰 흙, 광활한 대지, 그리고 시간의 기토, 작은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일지, 해수안의 무토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재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시지의 요금 작은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축토 안에 신금 작은세, 월지 술토 안에 신금 작은세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관성이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일지의 해수, 큰물, 호수같이 큰물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연지 축토 안의 기수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편의 세력이 대단하죠? 식상인 흑기운도 기토, 축토, 기토 해가지고 작은 흙, 술토, 큰 흙, 광활한 대지까지, 그리고 유금, 작은세, 해수, 큰물까지 네 편이라고는 간목 하나뿐이다 보니까 사주가 아주 신약한 사주가 됐네요. 그죠? 자,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운이 뭔가요? 흑기운이죠. 기토, 축토, 기토, 작은 흙, 술토, 큰 흙, 광활한 대지, 지장간에 있는 무토까지 상당히 흑기운이 강한, 내 힘을 빼간 오행이, 사주가 약해졌으니까 내 힘을 빼간 오행이 세력이 강한데 그 중에서도 흑기운이 강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한 사주가 됐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신약한 사주면 맞네요. 내 힘으로 밀고 나가는 힘도 약하고 재물을 지는 힘도 약하고 재물한테 휘둘리니까 뭐 이 사주는 사업을 하면 안 되고 재물복이 좀 떨어지는 그런 사주가 됐네요. 신약 사주들은 학문이라든가 전문성, 기술성을 익혀가지고 안정적인 재물을 받은 게 좋은데 사업은 불리하다 얘기죠. 자, 근데 이분이 부동산 사업으로 상당히 재물을 번 사주가 됐다는 얘기죠. 어떻게 된 걸까요? 자, 이 사주를 좀 더 깊이 보자고요. 이 간목이 있죠. 이 사주의 가장 핵심은 이 간목입니다. 자, 이 간목이 인성이죠. 나를 생하는 오행이죠. 자, 나를 생하는 오행인데 이 작은 촛불을 생할 수 있나요? 생할 수가 없죠. 큰 나무다 보니까 목다식으로 꺼져버린다는 얘기죠. 색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이 간목이 이 많은 흙들과 견제를 해주기 때문에 무시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목국토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격으로 봐서 신약이 되는데 이 사주의 관건은 간목이라고 그랬죠. 자, 무슨 얘기냐? 생은 어차피 안 된다는 얘기죠. 목생가 안 되면 목국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흙을 극해야 되는데 이 흙을 극할 수 있는 얘기죠. 극이야 할 수 있겠죠. 이 해수를 믿고 수생목을 해주니까. 근데 만약 이 해수가 힘을 잃으면 간목은 고리무원이 되겠죠. 어떤가요? 이 술토, 큰 흙, 광활한 대지, 축토, 기토, 작은 흙까지 합세를 해서 이 해수를 막아버리면 어떤가요? 물이 상당히 쪼그라들죠. 그렇게 되면 해수 안에 있는 임수보다는 무토가 힘을 더 발휘한다는 얘기죠. 해수가 힘을 많이 잃어버립니다. 이 흙에 맞게서. 그러면 이 간목은 이 해수를 믿고 목국토를 못한다는 얘기죠. 이 사주에 가장 강한 흙들과 대립을 할 수가 없어서 화의 길을 찾습니다. 갑기 합토를 해버리네요. 그죠? 이 간목이 해수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사주에 강한 오행을 따라서 갑기 합토를 하네요. 기토에 어차피 합을 하더라도 흙으로 변하니까 상관이 없죠. 그러나 간목은 흙으로 변해야 될 이유가 있죠. 본인이 살기 위해서. 그래서 목국토, 전쟁보다는 평화를 선택해서 갑기 합토를 해서 흙으로 변해버리네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사주에 흙이 많은데 흙이 더 강해지죠. 그러면 이 해수는 거의 말라버렸다고 생각하시면 되네요. 해수 안에 무토가 힘을 받네요. 온통 사주가 흙기운이 판을 치네요. 그러면 정화가 기댈 것이 없죠. 그래서 세력을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술토 안에 있는 정화를 믿고 가기에는 너무 어설프죠. 그죠? 이 술토 안에 있는 정화도 본인 살기 바쁜데, 그래서 이 흙기운을 따라서 정우를 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세격이 되는데 세력 중에서도 가장 강한 세력, 흙을 따라가는 종합격 사주가 되겠습니다. 이 해수가 물이라고 하지만은 이 흙들에게 메꿔져 가지고 거의 흙으로 보시면 되고, 이 요금은 거의 뭡니까? 토다 금매가 돼버렸죠. 그래서 쇠기운도 사라져 버리고, 그러니 물과 쇠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이 사주에서는 흙이 판치는 종합격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주팔자가 되니 이분이 종합격 사주가 되면서 종화는 식상이죠. 식상을 따라갔다. 식상은 의식주를 뜻한다는 얘기죠. 의식주가 좋아주니 의식주는 재물의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재물을 깨질 수가 있고, 의식주 중에서 주가 바로 부동산이 되겠죠. 그러니 부동산 사업으로 상당한 재물을 벌었던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사주는, 종합격 사주는 운기를
불기운하고 흑기운으로 받아야 좋습니다. 자, 불은 왜 좋죠? 불은 일간이 나를 버렸는데 나한테 힘을 주니까 안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운에서 불이 오게 되면 하는 일이 흑을 생해버린다는 얘기죠. 화생토를 해주기 때문에 좋고, 흑이 오면은 사주에 강한 종합격을 더 이루니까 좋다는 얘기죠. 자, 반대로 인성이 나무가 오게 되면은 강한 흑기운과 대립을 하기 때문에 좋지 않고, 그 다음에 쇠기운이 오게 되면은 이 강한 흑기운을 내 강한 기운을 뺏어가니까 싫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쇠기운도 좋지가 않고 물기운도 좋지가 않습니다. 불기운과 흑기운으로 따라가면 좋은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운기 흐름이 괜찮죠? 운기 흐름도 괜찮아서 부동산으로 재물을 꽤 벌었던 사주팔자가 되고, 중요한 거는 흑을 따라가는, 식상을 따라가는 종합격 사주라 재물을 꽤 벌었던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간목의 기운을 봐가지고 각기 합도를 보지 못하면은 이 사주가 정격 사주가 돼서 신약 사주로 봐가지고 재물운이 약하고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합방을 날릴 수 있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갑기합토가 돼가지고 이 사주가 총합격으로 변했기 때문에 정반대의 통병이 될 수 있었던 것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이 간목이. 아셨죠? 자,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정격 사주와 종격 사주를 잘못 풀게 되면 정반대의 통병이 된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